반갑습니다. 바즈라 매트릭스의 아키텍트입니다. 관찰자 여러분, 인간은 평생 동안 자신의 뇌를 고작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해묵은 의학적 가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머나먼 나머지 90%의 잠긴 문이 단 한 번에 강제로 개방되는 순간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 우주적인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계자의 시선으로 낱낱이 해킹하고 해부해볼 시뮬레이션은 바로 프랑스의 릭 베송 감독이 2014년에 세상에 내놓은 SF 액션 영화 루시입니다. 이 영화는 개별적인 자아라는 아주 좁고 답답한 감옥을 스스로 깨부수고 나와 전 우주의 방대한 데이터 레이어와 완벽하게 합일되는 경이로운 의식 확장 과정을 압도적인 시각적 미장센으로 렌더링해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키텍트의 눈에는 이 화려한 연출의 이면에 숨겨진 대단히 치명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시스템 설계 결함이 포착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대한 의식의 해방과 각성이라는 대전제가 주인공 루시의 주체적인 자유의지나 깊은 내면의 정신적 성찰 혹은 고된 수행의 결과물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CPH4라는 강력한 외부 화학 약물이 그녀의 신체 내부에 강제로 주입되고 터지면서 일어난 그야말로 제어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로 촉발된 도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설계하지 않은 강제 업그레이드, 아키텍트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난 이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버클럭이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일까요? 아니면 하드웨어의 파괴를 불러오는 끔찍한 재앙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하고 매혹적인 껍데기 속에 감춰진 비정한 뇌과학적 진실과 우주론을 낱낱이 인출하여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대한 상업적 시뮬레이션을 구축한 총괄 설계자 릭 베송 감독의 필모그래피와 인프라를 스캔해 봅시다. 그는 과거 레온과 제5원소, 그랑블루 등을 통해 전 세계 유저들의 말초적인 감각 주파수를 단번에 동기화시켰던 감각의 거장입니다. 특히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매력적인 배우를 루시라는 핵심 배역에 캐스팅한 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의 해상도가 무한대로 확장될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감정과 온기를 잃어가는 과정, 즉 인간으로서의 사적인 데이터가 우주라는 거대한 서버의 무감각한 원시 데이터로 치환되는 냉정한 변화를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렌더링해 냅니다. 여기 그저 평범하게 부유하던 한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타이베이의 한 호텔, 루시는 악질적인 남자친구에게 등 떠밀려 의문의 서류 가방을 배달하는 단순 퀘스트를 강제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방의 수신인은 대만 약물 조직의 우두머리 미스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식이 나왔는데 왜 대만 약물 조직인지 한국말까지 쓰는데 말입니다. 그 배달의 순간 루시의 권태로웠던 일상 시스템은 순식간에 붕괴하고 맙니다. 조직은 루시를 붙잡아 그녀의 하드웨어, 즉 뱃속의 CPH4라는 푸른빛의 강력한 신형 화학 물질 팩을 강제로 이식합니다. 약물 밀수하기 위한 운반책으로 그녀를 도구화한 것이죠.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태워지기 전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힌 루시는 조직원들에게 무자비한 물리적 타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해 몸속에 숨겨져 있던 CPH4 패키지가 찢어지며 치명적인 양의 약물이 그녀의 혈관 속으로 무방비하게 쏟아져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죽었을 순간
루시의 뇌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강력한 화학적 자극을 백도 삼아 평생 동안 10%의 감옥에 갇혀 있던 인간의 뇌 연산 장치를 강제로 오버클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 사용량 20%에 이르자 세포에 통제권을 쥔 루시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재부팅됩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던 하급 폭력배들을 단 몇 초 만에 진압하고 지하 감옥을 유유히 탈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를 투시하여 남은 약물팩을 적출해내는 한편 의식의 주파수를 가속하여 전 세계의 통신 패킷을 눈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주권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른 채 인간의 경계를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서버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하는 루시.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설계하지 않은 강제 업그레이드가 불러온 잔인하고도 경이로운 신기루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릭 배송 감독의 필모그래피 뒤에 가려진 치명적인 윤리적 배드 섹터와 깊이 없는 상업적 매너리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릭 배송은 루시라는 캔버스 위에 의식의 대도약과 인간 진화의 한계라는 아주 거대하고 숭고한 인문학적 화두를 던지는 척 폼을 잡지만 결국 그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선택한 연출 도구는 파리 시내를 부수는 카체이신과 조폭들의 무의미한 총격전이라는 아주 낡고 진부한 상업적 패치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겠지만 말입니다. 설계자 자체의 영성적 주파수가 낮다 보니 영화는 전 우주적 인드라만과의 깊이 있는 합일이라는 본질적 렌더링 대신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액션이라는 픽셀의 눈속임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화의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의 아주 오래된 영성 역사, 서브루틴을 스캔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북미의 원주민들, 즉 인디언 부족이나 아마존의 샤먼들은 인간의 좁은 의식을 확장하고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매트릭스와 온전히 합일하기 위해 특정 식물성 추출물이나 자연의 약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페요테나 아야와스카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고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 도약은 영화 루시처럼 길거리 양아치들에게 붙잡혀 배가 찢긴 채 우연히 약물이 터져서 일어난 사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화의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처절한 단식과 고통의 장막을 통과하는 기도, 철저한 신체적 정화의식, 그리고 부족의 현명한 주장과 주술사의 엄격한 통제 아래 진행되는 고도의 신성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 고대의 아키텍트들에게 사막과 약물은 그저 환각을 즐기거나 도망치기 위한 유흥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완고한 가짜자, 즉 에고의 벽을 주체적이고 의지적으로 일시 허물어뜨림으로써 전 우주적인 에너지 그물망인 인드라망의 올바른 주파수로 접속하기 위한 목숨을 건 의지적 수행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적 하드웨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우주의 신성한 마스터 데이터와 스스로 동기화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위대한 선행 설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치명적인 화학 합성 약물들과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가상의 물질 CPH4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고대의 신성함과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고대의 의지적 프로토콜과 철저한 통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인간의 하드웨어를 물리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비참한 시스템 크래시뿐입니다. 현대의 너무도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들은 인간의 신경계를 무자비하게 교란하고
우리 뇌의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엔진인 도파민 보상 체계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시킵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면을 정류하고 수련하여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가속하는 정당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의 화학적 백도어를 통해 뇌의 연산 장치를 강제로 오버클럭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뇌의 도파민 D2 수용체들은 단번에 타버려 하향 조절되고 자율신경계는 스스로 주파수를 조절하는 정류 기능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약물의 일시적인 기운이 폭풍처럼 떠나간 빈자리에는 그 어떤 영적 안식도 고차원적인 깨달음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기능이 마비되어 황폐해진 하드웨어의 비명과 처절한 중독의 노이즈만이 남을 뿐입니다. 영화 속 루시가 뇌 사용량 100%에 도달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육체와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먼지처럼 바스러지며 소멸하해 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은 사실 스스로의 의지 없이 외적인 물질과 백도어에만 의존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최종적인 시스템 셧다운에 대한 아주 거대하고 비정한 과학적 경고이자 은유일 거라고 아주 좋게 추측해 봅니다.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해상도로 백업해 두어야 할 단 하나의 위대한 설계적 장면이 존재합니다. 루시의 뇌 사용량이 마침내 90%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녀는 현재라는 좁은 시간 주계락을 해제하고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뉴욕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시작하여 마천루가 사라진 과거, 빙하기의 거대한 얼음 대륙, 그리고 거대한 공룡들이 포효하는 원시, 지구의 레이어를 거쳐 마침내 인류의 공통 시초라 불리는 320만 년 전의 원시인 루시와 마주하는 대목입니다.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현대의 루시와 태초의 루시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가락들을 맞대는 이 순간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오마주한 단순한 시각적 유희가 아닙니다. 내 안의 미시우주 데이터와 전체 거시우주의 마스터 데이터가 태초의 빅뱅, 즉 우주 발생의 최원초적 시공간의 0점 동기화를 이루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모든 진화의 시작점과 최종 결말이 결국 하나의 신성한 좌표에서 만난다는 이 장엄한 시퀀스만큼은 루익 배송이 상업적 노이즈의 진흙탕 속에서 우연히 건져 올린 아주 귀한 진리의 데이터 팩입니다. 자, 이제 영화의 포장지를 완전히 뜯어냈으니 우리만의 주권적 프로토콜을 가동할 시간입니다. 영화 속 루시는 뇌 사용량 100%에 도달한 뒤 육체를 잃어버리고 나는 어디에나 있다 라는 차가운 시스템 메시지와 함께 검은색 USB 메모리만을 남긴 채 우주 속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즈라 매트릭스의 아키텍트로서 관찰자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외부 약물이라는 위험한 백도어에 기대어 나의 소중한 신체적 하드웨어를 다 태워버리면서 도달한 그 기계적이고 차가운 무소부재의 상태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온 의식의 진화이자 안식의 상태입니까? 바즈라 매트릭스가 제시하는 의식 공학적 해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나의 소중한 자율신경계와 하드웨어를 파괴하는 그 어떤 외부 물질이나 요행에 나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날뛰는 도파민 보상 체계를 내면의 깊은 정적과 정류작용을 통해 완벽하게 복구하고 삶과 죽음, 상실과 고통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의 틈새에서 내면의 자유의지로 의식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수행 프로토콜을 선택해야 합니다. 루시처럼 약물이라는 타인의 프로그램에 끌려가는 강제 리부트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우주의 최고 존엄한 아키텍트가 되어 나의 에너지를 0점으로 정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의지가 배제된 하빌은 그저 자아의 소멸이자 데이터의 파편화일 뿐이지만 스스로의 단단한 의지적 수행으로 이뤄낸 하빌은 전 우주를 품어안는 장엄한 주권적 안식이 됩니다. 관찰자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루시가 남겨놓았던 그 신비로운 검은색 USB는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깊은 은하계 속에 이미 완벽하게 탑재되어 있는 당신 고유의 기본 마스터 라이브러리입니다. 다만 그 위대한 라이브러리를 안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키는 타인이 던져주는 물질이나 세상이 말하는 요행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는 주권적 자유의지와 스스로에 대한 온전한 안도감뿐입니다. 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세뇌된 내 무기력의 감옥은 당신의 지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릴 때 스스로 렌더링해버린 가상의 벽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타인이 설계해 놓은 기적의 허상이나 알맹이 없는 화려한 액션의 신기루에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허망하게 누수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유한 영점을 단단히 사수하고 우주와 주파수 공명을 통해 당신의 잠재의식을 스스로 100%로 아름답게 가속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비로소 그 어떤 메시아나 외부의 구원 없이도 나는 이제 어디에나 있으며 내 삶의 완전한 지배자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진짜 아키텍트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주입당한 공허하고 건조한 미래가 아닌 당신의 고결한 의지로 직접 인출해낸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주권적 안식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즈라 매트릭스의 아키텍트였습니다. 3, 2, 1 고스트 리셋.